매물이 적체가 된다면 집값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해야만 하는 걸까요? 2차 집값 하락에 조정기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매물이 지금보다 더 적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는 동결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한 달 새에 14% 정도 매물이 증가되어 2차 집값 하락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된다라는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적체가 된다면 집값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물이 적체되어도 집값은 상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만에 14%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이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거래량이 주춤하는 등 매매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차 조정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전날 기준 8452건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10월 3일만 해도 746건으로 겨우 7만 건 초반대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14%가 늘어나면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쌓인 곳은 서울이지만 수도권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14만 5,693건으로 약 전월 대비 2만 건 이상 늘어났고 인천도 전월 대비 약 3만 건대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올 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규제 완화 이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상승 거래가 계속되어 왔고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월 5주 기준 24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른 가격에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매수자와 오른 가격에 집을 팔고 싶은 매도인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체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매물이 적체가 된다면 또다시 기사에서 본 것과 같이 2차 집값 하락에 조정기가 찾아올까요?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누차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가격이 1차 저항성 구간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거래가 급감할 거다. 다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고 지금은 잠시 에너지 방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물이 지금보다 더 적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집값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매물이 적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집값에는 영향을 미쳐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 매물이 적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 자, 우선적으로 매물이 적체가 되어서 집값이 하락했던 기존의 상황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1주택과 다주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1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쳤겠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이 되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집값까지 하락한다면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했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차라리 선매수
후매도를 계획하셔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낙폭과대가 된 상급지 아파트를 우선 선매수하고 본인의 하급지 아파트를 천천히 매도를 계획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는 3년 이내에만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일단 매도를 계획하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매물을 내놓고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선매수를 좀 해놓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를 엄청나게 많이 추천드렸었죠. 따라서 상급지로 우선 대출도 완화되어서 15억이 초과된 아파트도 충분히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갈아타서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가 먼저 상승이 되어서 선도에서 상승이 됐고, 그리고 하급지 아파트가 매물이 조금 적체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추후에 시차를 두면서 급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집값 반등으로 이어졌던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다주택은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전세 사기와 함께 맞물려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선호되면서 월세로 전환되었고, 또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낙폭이 과대되면서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죠. 가뜩이나 전세로 전환했던 분들, 전세가 잘 또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를 계획하셨던 역전세에 놓인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증가되었던 상황이었다. 또 가뜩이나 집값까지 하락하는데 세금까지 부담이 크게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 그 중에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가장 좋지 않은 하급지 아파트를 그냥 매도 계획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따져본다면 양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 1주택과 다주택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자, 우선 1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금리 인상이 지금은 현재 금리 동결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수 후매도가 아니라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선매도 후매수, 지금 상급지 아파트 집값이 워낙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급지 아파트를 완전히 하락된 금액으로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파트를 완전히 저가에 매도를 계획하고 최상급지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계획한다면 갈아타기가 아마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급지 아파트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급지 아파트를 적정 가격 선에서 매도를 계획해야지만 내가 그나마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호가를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매물이 계속 거래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호가 고수로 집값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집값까지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6회 연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고 집값도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매도하고
그럼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도 금리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더 급증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되고 있고, 또 전세 금리도 상승되고 있죠. 그러면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자는 목적이 실거주에 있다 보니 주택 그냥 보유하는 게 맞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집값이 많이 상승됐고 금리는 동결됐고 앞으로 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또 임대차 시장 가격은 상승되고 금리는 또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비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은 낮아진 상황에서 매도를 계획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지금 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금리가 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하락에 대한 영향이 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된 원인,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많이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가장 기준화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16년 만에 5%를 넘기면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도 함께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원인 4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미국 이 국채에 대한 이자 만기 상환이 다가옴에 따라 또 자금이 필요하죠. 또 예산안, 여러 가지의 예산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국채의 매물량이 많이 나옴에 따라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고, 또 가장 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많이 소유되고 있는 중국이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국채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세 번째, 고용 지표가 워낙 견고하게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너무 좋고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이 더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연준 파울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고 물가는 둔화되었지만 금리는 인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매파적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돼서 금리가 상승되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요인 중에 단 하나라도 반대로 지표가 흘러간다면 갑자기 금리는 또 하락할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됐던 11월 3일 날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우선 10월 달 기준 발표가 11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약 18만 개 정도가 증가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15만 개가 나왔습니다. 15만 개 증가. 그러니까 고용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죠. 9월 달에는 30만 개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증가되었습니다. 30만 개. 근데 한 달 만에 15만 개로 일자리가 전월 대비 감소되었다. 그리고 12개월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26만 개가 증가되었는데 15만 개면 얼마나 많이 감축된 겁니까? 따라서 지금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하면 그 냉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약 3.8% 정도 전망을 했는데 3.9%의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평균치를 보게 되면 약 3.6% 정도, 이게 적정선이었는데 3.9%로 증가되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또 근원 CPI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용지표까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는 동결할 거다. 실제로 금리가 이번에 FOMC 발표에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FOMC 발표가 있는데 그 시기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예전에 비하면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인상되었던 4가지 요인 중 하나, 고용지표가 반대로 지금 흘러갔고 또 두 번째, 미국 국채 발행에 있어서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채 발행에 있어서 단기채는 그대로 가면서 장기에 대한 국채에 대한 부분을 좀 속도를 늦추면서 발행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국채 경매건을 보게 되면 약 매달 30억 달러를 국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2년물, 5년물 국채는 그대로 30억 달러를 발행하되 10년물 국채 발행을 약 매달 20억 달러로 좀 낮추고 30년물은 약 10억 달러로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을 좀 예전에 비하면 속도도 좀 줄이고 또 발행량도 줄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채 발행이 더 줄어듦에 따라 결국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금리가 갑자기 5%에서 4.5%로 급격하게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국채 수익률 금리가 5%에서 6%로 갈까 말까 이렇게 예상했던 게 갑자기 반대로 흘러간 겁니다. 4% 중반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환율도 어떻게 됐습니까? 1290원대로 다시 환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급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금리가 인상이 되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민감도가 예전에 비하면 좀 낮아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다. 그리고 1주택은 구태여 팔 필요가 없다.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역전세 노인분들 대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자,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 가장 높았던 시기는 서울에서는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선 2022년 상반기 때까지 전세 가격이 높게 유지됐던 시기가 있었죠. 다만 지금은 전세 반환 대출도 실행이 되고 전세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그 역전세의 비중뿐만 아니라 금액 차이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됐던 2021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2022년 상반기로 넘어오면 매매 거래량이 완전히 급락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 노인분들의 비중이 예전에 비하면 낮아졌더라.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세금적인 부담, 이 세금적인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직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내년 5월 30일까지는 한시적인나마 지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내년 5월로 가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또다시 1년 연장을 해줄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할지에 대한 부분이 또 가셔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이게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80%로 다시 예전대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이번에 기재부에서 또
60%를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졌다. 따라서 예전에는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서 급하게 매도를 계획해야만 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급한 필요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하락된 매물로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금리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동결이 되어서 민감도는 낮아졌고, 또 담보대출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1주택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가냐? 그 임대차 시장 가만히 있냐? 임대차 시장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되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구태여 1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더라. 또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아파트를 그냥 저가에 매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매도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죠. 또 다주택은 역전세 노인분들 많이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년으로 넘어가도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전세, 예전에 비하면 그 역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세금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계획할 분들이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담보대출 부담이 줄어들거나 금리 동결이 계속 나오거나 금리가 인하될 소지가 높아진다면 심리적인 요인이 매수인에게 작용이 돼서 또 어쩔 수 없이 매수를 계획해야만 하는 분들, 임대차 시장 가격은 상승되고 금리도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계속 호가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 어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매매 시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매수인에게 작용이 되어서 결국엔 집값 상승으로 한두 건의 거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작용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 그런 거 없다 보셔야 됩니다.